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빛원전이 방사능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이 광주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작동시켜야 하는 감시기는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대인 대표가 이번 주말에 호남을 방문하는 등 호남 껴안기에 나섰습니다. 4월 보궐선거 후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현장에 출동해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 해경 간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정보통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선대 장황남 박물관에 세계 최초로 만든 물건만 17개가 전시돼 화제입니다. 한빛원전이 영광 앞바다에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이 광주 MBC 취재 결과 드러났는데 무단 방류한 양이 수십 톤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작동시켜야 하는 감시기는 켜지도 않았고 방류수를 측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전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영광 앞바다에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버리는 한빛원전. 원전 안에서 착용하는 방호복을 세탁한 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건데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방사능 농도를 반드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말 한빛원전 1호기는 29톤에 달하는 액체 폐기물을 영광 앞바다에 방류합니다. 방사성 물질을 감시하는 감시기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방사능 농도가 전혀 감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바다로 무단 배출된 겁니다. 1시간 단위로 감시기 측정 결과를 기입하는 절차 역시 방류가 이뤄진 2시간 20분 내내 빠뜨렸습니다. 오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전에 절차가 지켜져야 되고 적게는 1년 정도 원전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원전 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는. 한빛원전은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며 배출 7시간 전 채취했던 시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미검출됐고 방류가 이뤄진 다음 최종 확인한 결과 방사성 물질 배출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그게 당연히 우리가 검사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나오니까 이제 배출하는 절차를 타복타복 다 스텝을 밟아간 거고, 그런데 그 스텝 중에 하나를 어떤 개인의 어떤 착오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누락된 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절차 미이행에 대해 한빛원전에 시정 조치를 명령했고 원전은 해당 직원을 경징계하는 한편 보안을 위해 설계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남도가 방호협의회를 열고 한빛원전 방사성 폐기물의 조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위원들은 방사성 폐기물을 이송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저장 용량 한계치에 가까워가고 있는 한빛원전의 중저준위 폐기물을 경주 방패장으로 옮기는 일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회의에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송의 안전성을 주변 지역 어민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원만히 협의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나주의 한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안에 플라스틱 제품이 많이 있어서 소방관들이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나주의 한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7시 40분쯤. 불이 난 지 2시간이 지났지만 공장 안에 플라스틱 제품이 많이 있었던 탓에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불이 난 시각이 저녁 시간대라 공장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불빛이 하네. 그래서 잠깐 차가 머물렀다 가는 것인가 또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밝아져서 내다보니까 불이 나 있더라고요. 지붕 위에. 이미 불은 번져갖고 있어. 폐플라스틱이 공장 안에 많이 쌓여 있었고 불길 바로 옆에 전신조화 전선이 많이 있어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합성 수지를 녹여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장이다 보니까 한번 불이 붙으면은 연소 확대가 계속돼가지고 잘 꺼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물이 잘 출투가 안 되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재산 피해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아직 군데군데 미세먼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이 미세먼지를 조금씩 걷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가 1도, 여기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온도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6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종일 이렇게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온도는 뚝 떨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늦게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여수에는 여전히 대기가 건조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렇게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차차 구름량이 늘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광주 1도, 화순 0도, 장흥 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광주 6도를 비롯해서 장흥 7도, 순천과 여수도 7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어제 발표된 당직 인선에서 호남 출신을 기용한 데 이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광주를 택했습니다. 호남 민심을 제대로 읽고 호남과 함께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취임 이후 두 번째 당직 인선에서 정책위 의장에 광주 북갑의 강기정 의원을 임명했고 수석 대변인에는 해남 진도 완도의 김영록 의원을 기용했습니다. 특히 상대 후보였던 박지원 의원과 가까운 김영록 의원을 낙점한 것은 고질적인 병폐인 계파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다시는 계파의 기억자도 나오지 않게끔 제가 정말 공정하고 사심 없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또 오는 14일 취임 이후 첫 번째 방문지를 광주 전남으로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말 5.18 묘역을 참배한 뒤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문 대표가 28 전당대회 과정에서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발빠른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의 야당이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어떤 질책, 이런 것들이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어떤 차가운 여론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대표가 보여주기식 호남 챙기기를 뛰어넘어 스스로 친노를 개혁하고 비노와 반노를 껴안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 때 호남 민심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대표 경쟁자였던 박지원 의원의 화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 역시 향후 관전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새롭게 꾸며짐에 따라 다가온 4월 보궐선거가 전국의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밑 작업을 해오던 후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영택 전 국회의원이 서구을 보궐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조 전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정권 교체와 지역 발전을 위해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책 대안 제시 능력과 전문성을 키우는데 저희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당의 수권 능력 강화를 위해서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을 보궐선거에 공식 출마한 후보는 조준성 새누리당 광주시당 전 사무처장과 김하중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 김성현 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등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동안 출마에 부정적이었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천 전 장관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설지 신당에 참여할지 등을 놓고 고민한 뒤 이달 말까지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개혁을 위해서 4월 달에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보궐선거 3곳 가운데 서구을을 해볼 만한 대상으로 판단하고 득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국민모임 후보와 예통합진보당 후보 등이 선거 전에 뛰어들 예정이어서 4월 서구을 보궐선거는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에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희영 동구청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만큼 재판부로부터 판결문을 받아본 뒤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노청장에게 명절 선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170여 명 중 100여 명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고 나머지 70명은 동부에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임 광주고검장과 지검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희관 광주고검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검찰이 되자며 특히 다가오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불법 선거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고 김혜수 광주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억울한 이들을 위해 따뜻한 검찰이 되자며 유니버사이드 대회 등을 앞두고 안전한 광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현장에서 퇴선 방송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해경 간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한 명에게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해 4월 16일 목포 해경 1, 2, 3정에서 촬영된 화면입니다. 1, 2, 3정의 정장 김모 경위는 이때 세월호에 가장 근접해 있던 공무원이자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승조원들에게 스스로 탈출한 사람들만 건져 올리도록 지시했을 뿐 배 안에 남아있는 승객들을 구조하거나 퇴선을 유도하도록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진도 VTX와 세월호와 교신 내용은 들으셨어요? 아니요,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착한 뒤에 약 한 20분 후 9시 40분에서 40에서 50분 사이에 어선들이 약 3, 40척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경위는 1, 2, 3정의 방송 장비로 퇴선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이 조치만 내려졌다면 최소 56명의 승객이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씨는 법정 구속 선고가 내려지자 고개를 떨궜고 방청석에서는 형량이 낮다는 유족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말단에 있는 한 사람한테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끝내려고 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수사와 재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난구조 업무에 투입된 공무원을 처벌한 드문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지휘계통에 있는 이들을 배제한 채 현장 책임자 한 명에게 묻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두고두고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안산에서 출발한 세월호 가족 도보 행진단이 어제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팽목항까지 500여 킬로미터의 먼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유가족과 시민으로 구성된 세월호 도보 행진단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안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직 애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고요. 선생님 가족도 일반인 가족도 가족 품으로 다 못 돌아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민들을 구해주지 않고 보조하지 않고 그리고 수색까지 종료하게 됐잖아요. 부모님들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아이와 함께 나온 부모, 학생 등 각 지역의 길목을 지날 때마다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사실 걷기 도보행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포 사람으로서 목포 구간이라고 참가해야겠다 이 생각에 이거 작은 거라도 같이 함께 나눈다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요. 위로보다는 우리 함께 부딪히고 안아주는 것 이걸로 대신할까 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응원에도 현장 조사를 마친 정부가 현재까지 인양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그 조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인양 업체가 들어오면 그 조사를 또 다시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핑퐁 게임만 하고 있는지 뭘 숨기려고 하는지 진실을 알고 싶은 뿐입니다. 세월호 가족 도보 행진단은 목포와 해남을 거쳐 오는 14일 진도 팽목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상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광주 남구는 손해사장인과 주민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옹벽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차량 36대에 대한 파손 정도를 조사한 뒤 보상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기 차량 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물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과 소방도로에 주차해두었다 피해를 입은 차량까지 모두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보통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만든 물건만 17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택배 서비스를 할 정도로 지금은 기술이 발달했지만 정보통신 기술은 모르스 보호로 신호를 보내는 작은 전신키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디슨이 세계 최초로 만든 이 유성기도 음반은 원통 모양이었고 담을 수 있는 소리도 3, 4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전신키에서 시작해서 전화기와 라디오를 거쳐 무선통신과 위성에 이르기까지 조선대학교에 자리한 이 박물관에서는 정보통신의 17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발명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잘 설명돼 있어서 좀 모르는 부분들도 좀 잘 이해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시된 제품만 4,500여 가지에 이르고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희귀한 물건들도 수두룩합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물건이 여기에만 한 17가지 이상이 있고 또 세계에는 없고 여기에만 있는 것이 27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전시품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장황남 박사가 평생 동안 모아서 기증한 것들입니다. 기증자 이름을 따서 박물관을 지은 대학은 이곳을 다녀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한국의 에디슨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시와 산하기관이 작성하는 계약서 등에서 갑을 명칭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의회는 시와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의 계약서 등에서 갑을 명칭을 없애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갑을 명칭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이름,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을 명칭 사용이 관행화돼 있어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광주시가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감사위원회 구성에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시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한 결과 실질적인 독립기구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충남과 제주 등의 사례를 준용한 것이라며 감사위원회 관련 조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가 발암물질로 지적받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당 최대 336만 원으로 올해 모두 7억 7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광주시에는 모두 16,000여 채의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있으며 지난해부터 195채가 철거됐습니다. 설 명절이 찾아오면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쓸쓸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엔 온정의 손길마저 뚝 끊겨버린 복지시설인데요. 한국전력이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80여 명의 원생이 생활하는 나주의 한 복지시설. 이른 아침부터 구수한 간식이 맛있게 익어가고 한쪽에서는 고사리 손들과 함께 즐거운 윷놀이가 한창입니다. 찾는 이가 없어 조용하기만 했던 복지시설에 한점 봉사단원들이 방문하면서 웃음꽃이 활짝 피어오른 겁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잊지 않고 또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온정의 손길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복지시설도 올해는 한점 봉사단 덕분에 그나마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원봉사 이렇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주시니까 저희 아이들도 이곳뿐만 아니라 한전은 설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 260여 개 사업소별로 봉사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전력 공기업의 장점을 살려 독거노인과 복지시설 등 소외된 이웃들의 전기 설비까지 무료로 점검해줄 계획입니다. 최고의 공기업에 걸맞게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와 지원 또 많은 사랑을 앞으로 베풀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광주와 전남 지역 64개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은 한전이 봉사활동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지역 밀착 경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화순군이 무등산 중턱에 조성된 봇도랑과 다랑이논을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이 이서면 영평리 일대에 조성된 이 포도랑을 시무지기 폭포를 따라 흐르는 물줄기를 이용해 해발 300에서 400m 이른 다랑이 논에 물을 대는 시설로 14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설 선물 세트 매출이 중저가형 상품들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지난 2일부터 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산 견과와 대추 선물 세트의 매출이 40% 이상 증가한 것을 포함해 10만 원대 이하 중저가형 물품의 매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홍삼으로 대표되는 건강식품 세트와 통조림, 주류 등 가공식품 선물 세트는 매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립니다. 오늘부터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나흘 동안 계속되는 이번 웨딩 박람회에는 웨딩드레스와 사진 등 결혼과 관련된 5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예비 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신혼여행지와 나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예식 방법 등이 소개되고 업체별로 다양한 상담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상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